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나? 내 집이 없는데 앞으로 월세 내면서 평생 살아야 하나?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같이 살기도 애매하고 혼자 살자니 외롭고 무섭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강도 걱정이지만 살 집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집이라는 게 단순히 비바람만 피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안전해야 하고 편리해야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주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정부 제도,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조목조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집만 있으면 걱정이 절반은 줄어든다. 맞습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돌아와서 누울 집이 안정적이면 마음이 한결 놓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집 없이 세월만 보내신 분들, 평생 월세살이로 이사만 다니신 분들, 자녀와 함께 사시다가 불편해서 다시 나오신 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주거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어르신 전용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라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정부가 특별히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으로 지어놓은 집입니다. 자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이셔야 하고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나는 안 되겠네. 나는 수급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연금이나 소득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분들, 자녀와 따로 사시면서 집은 없고 월세만 내고 계신 분들, 재산이 조금 있긴 한데 집값까지 합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분들도 충분히 신청 자격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40%가량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어르신 10분 중 4분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모집을 해보면 처음에는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부분 원룸 구조입니다. 크기는 5평에서 10평 정도, 보통은 8평 원룸이 많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안전 설계입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 편하도록 문턱이 없고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달려 있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가 깔려 있습니다. 응급 호출 버튼도 있어서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층에는 경로당이나 작은 식당, 여가 시설 같은 게 들어와서 혼자 사셔도 이웃과 어울리며 지낼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방 한 칸짜리 집이 아니라 어르신 맞춤형 주거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돈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죠. 보증금은 보통 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이고요. 월세는 5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쉽게 말해서 새 아파트에서 살면서 월세 1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요즘 고시원 방 한 칸도 30만 원 넘습니다. 원룸 전세는 꿈도 못 꾸지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 안전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 월세가 10만 원 정도라면 이건 말 그대로 복지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도 왜 빈집이 생길까요? 첫째, 정보 부족입니다. 신청 공고가 갑자기 나오고 기간도 짧다 보니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오해입니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니까 안 되겠지. 나는 애들이 있어서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셋째, 심리적 저항감입니다. 살던 동네 떠나면 외롭지 않을까? 새로운 이웃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낯선 곳에서 왕따 되는 건 아닐까?
넷째, 편견입니다. 거의 무료니까 집이 허술하겠지. 지저분하거나 너무 작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처럼 깔끔하고 안전 설계까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일반 집보다 훨씬 좋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 번동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0세대를 모집했는데 무려 82세대가 미달이 나서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청양, 영동, 군산, 고창, 영암, 홍천, 평창, 진주, 경주, 파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놓치면 끝이 아니라 기회는 계속 열린다는 거죠.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 3군데까지 등록해 놓으면 그 지역에서 공고가 날 때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만약 어렵다면 LH 콜센터 1600-1004번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2년 단위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될까?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가산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해당 지역에 오래 사신 분이 가산점을 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즉, 나이 많고 혼자 살고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집들이 더 늘어날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게 전부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고령자 복지주택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단순히 시범사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목표를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79곳, 약 8,000세대 이상이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남, 전북, 경남, 강원, 제주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공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는 수도권 대도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매년 수천 세대 규모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수도권 신도시와 일부 광역시에 집중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내에도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섭니다. 2026년에는 지방 거점 도시로 확대되어 공급될 예정인데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같은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주, 청주, 춘천, 진주 등 중소도시까지 확장됩니다. 2027년에는 농촌읍면 단위에도 고르게 배치되어 공급되며 특히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규모 단지도 추진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 3년 안에 전국 어디서든 고령자 복지주택을 접하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은 집값이 비싸고 무주택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히 수도권 공급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 고양, 남양주, 파주, 안산, 평택 지역이며 인천 지역은 계양, 검단 지역, 서울도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단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안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이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즉, 앞으로 신도시만 들어선다 하면 그 안에 어르신들을 위한 알뜰 실버타운도 같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지방은 또 다른 이유로 공급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어르신들 뿐인 마을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충남 예산, 전북 정읍, 경남 고성, 강원 영월 같은 농촌군 단위 지역에도 소규모로 계속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농촌형 복지주택은 경로당, 마을 회관과 연계하고 마을버스 정류장, 보건소와 가까운 곳에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5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전국 어르신 4가구 중 1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는 집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나도 신청하면 갈 수 있겠다. 우리 동네에도 하나쯤 들어오겠구나. 이런 확신이 점점 생기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주택이 단순히 집 한 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 돌봄 서비스와 연계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 간단한 방문 간호,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게 단지 내에서 함께 제공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즉, 집만 주는 게 아니라 살면서 돌봄까지 같이 챙겨주는 종합복지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계획을 정리해보면 이미 전국에 79곳, 8,000세대 이상이 공급되어 있으며 앞으로 3년 안에 수도권광역 시중소도시 농촌까지 확장 건설될 예정이고 2030년까지 5만 세대 공급 목표를 하고 있으며 주거와 돌봄과 의료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당장 못 들어가셔도 앞으로 기회는 계속 온다는 것,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를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렇습니다. 월세 부담이 큰 어르신이나 건강 문제로 안전한 집 구조가 필요하신 분, 외로움 때문에 이웃과 어울릴 공간이 필요한 분, 집은 없고 생활비는 빠듯한데 그래도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싫은 분,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좋은 제도지만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 문의를 원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LH청약센터 1600-1004번으로 상담 문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